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의대 졸업 이후의 호칭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은 이 일반의,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등 의사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의대 자기소개서를 석소장이 받아볼 때마다 주기적으로 느끼는 아찔함이 있어요. 학생들이 의사란 직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이 의사의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혼동해서 자기소개서에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스템을 혼동해서 자기소개서에 적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사 시스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사 호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입학 후 진로 계획이나 아니면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잘못 적어놓냐면은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이후 XX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뒤에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게 전문의 과정이에요. 수학 교과 과정에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적분까지 모두 마스터한 이후에 수학 1을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서 서류를 접수한다면 여러분의 서류를 평가하는 의대 교수님은 물론 입학 사정관들까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만들 수 있는 문장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사들의 호칭 시스템은 수련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의사는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료와 현대의학적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 의료법에 따라서 제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와 한의사, 수의사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면허 같은 경우는 각 국가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또는 의전원을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땄으면 한국에서만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의사가 미국에 가서 치료 혹은 진료 활동을 하면 불법으로 여겨지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사가 한국에 와서 치료 혹은 진료 활동을 하면은 역시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간혹 이제 자기소개서에 타국가의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학습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만 한국의 의료 경험을 토대로 기회가 된다면 외국으로 진출해 국제적인 진료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표현문일 뿐더러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범법행위를 하겠다는 의미와도 같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련 기간에 따른 의사 호칭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일반의예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사는 일반의에 속하고, 여기서 수련 기간 인턴 1년을 거치고 나면은 인턴의라고 호칭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보고 배우는 역할인데 일반 기업에서 쓰는 인턴의 의미가 이 인턴의 의미랑 같아요. 그래서 레지던트 이전 1년 동안 병원에서 수령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레지던트, 우리 레지라고 부르죠. 드라마에서 보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레지던트 3, 4년 정도 기간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전공의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 이후에 전문의 시험을 합격할 시에는 전문의 자격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수련의 인턴과 전문의 사이에 약간 애매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 있는 의사 실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지던트 3, 4년을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전문의라는 호칭을 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의 시험까지 모두 다 패스를 해서 전문의 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 대형병원에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전임의, 펠로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의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모두 칭하고 있습니다. 의사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의의 경우에는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피부미용,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의원이라는 명칭을 활용해서 작은 규모의 의료시설을 세워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이 일반의 과정에서 바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수술을 하진 않기 때문에 국가고시 합격 이후 일반의 자격을 취득해서 바로 의료시설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동네에서 보는 어떤 의원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 일반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의 인턴입니다. 인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사 시스템의 수련의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이 일반의들 중에서 전공 과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로 돌아가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의미를 해요. 말 그대로 이것저것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전공 과목 없이 주기적으로 종합병원에서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에서 의사 인턴이라고 하면은 보통 지금 단계의 수련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실무들을 담당을 하고 의과대학 시절에서 배웠던 여러 이론들의 실무에 대한 적용과 진료 시스템 등의 프로세스 등을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이등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공의 레지던트라고 나와있죠. 정확한 의미는 수련의 1년 과정을 마친 이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고 있는 의사를 의미를 합니다. 인턴이 이제 막 의과대학을 졸업한 병아리 같은 느낌이라면, 레지는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의 실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약간 성장한 병아리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인턴이 2등병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레지 같은 경우는 1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의대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선생님, 이 레지가 병원에 계속 죽치고 앉아있어가지고 레지던트, 거주자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문의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일반의 자격을 취득하고 인턴 1년 플러스 레지던트 3, 4년 과정 동안 수련을 받은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의미를 합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문의 과정을 마친 후에 XX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미 끝낸 과정을 한 번 또 한다는 말을 자기소개서에 당당하게 기재를 하는 것은 본인이 의대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니까 이거를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의 자격부터는 병원을 개업할 때 병원 간판에 본인의 과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의 경우에는 의원이라는 호칭만 활용이 가능한데 전문의 단계부터는 본인의 전공 분야에 대한 과목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조금 더 어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실무 경험도 있겠다, 자격시험도 취득을 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전문의한테만 부여된 고유 권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정신과 환자 강제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하고 병역 판정 검사, 해당과 전문의만 가능하고 이런 식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전임의 펠로우예요. 펠로우는 동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전문의 면허를 취득을 하고 대형병원에서 1, 2년간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 의사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은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 병원 개업을 해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이 전임의 펠로우 과정까지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단계를 끝내고 전임의까지 오면은 병원에서도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펠로우라고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간혹 이제 의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들 중에 뭐 영어 용어들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한국어 용어들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예를 들면 전임의든지 펠로우든지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애초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는 의대 교수님들 대부분이 이런 전임의 펠로우 과정까지 마치고 교수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사의 호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의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은 제발 의사의 호칭 시스템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격 확률을 꼭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